건축시공기술사 제1편 첫 번째 차시입니다. 우선 이번 차시에서는 토공사 일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이라고 하면은 토공사 전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깔고 가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다룰 내용들은 토공사 일반에서 사전조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사유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토공사에 대한 공사관리, 이러한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이번 차시 내용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은 토공사 일반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토공사는 지하 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와 흙막이 공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공사는 즉 터파기 공사 플러스 흙막이 공사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목차에서 토공사 일반 앞에 부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1편, 제1절, 그 다음에 00이라는 거는 일반사항이에요. 그래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끝에 0이 하나가 붙거나 아니면 두 자리가 0이 붙거나, 좀 더 큰 범위에서 그 일반사항을 다룰 때는 세 자리가 0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항 기호 번호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몇 장 몇 절의 내용인지 또 몇 번째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개요에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도심지 대규모 공사일수록 토공사에 소요되는 일정과 비용에 대한 비중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심지에서는 공사 규모가 클수록 민원을 고려해서 공사 속도를 함부로 빨리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파기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신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또 좀 더 안전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공법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도심지에서 토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공법의 종합 능력이 토공사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개요에서 안내를 해놨습니다. 이 개요 내용만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토공사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면은 개요 밑에 플로우 차트가 나와 있어요. 이 플로우 차트는 이 교재 내용의 그 전개 순서를 나타내는 그 흐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되신 분들은 이런 흐름도의 내용만 보고서도 그 이후의 내용을 유추할 수가 있고 또 복습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독자님들이 그렇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순서에 따라서 사전 조사, 사전 검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를 먼저 좀 해야 됩니다.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담당자로서 토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느냐,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 이 토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사전 검토를 하고, 두 번째는 대지 현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변 여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사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일단 관련 자료라고 한다면은 설계 도면이 중심이 되겠죠. 설계 도면과 관련된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 도서에 나와 있는 자료의 내용들이 대지 현황과 부합하는지를 현장 답사를 하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대지 현황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대지 주변 여건과도
어느 정도 고려가 돼야 되고 민원 개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검토를 할 때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대지 현황을 검토하고 주변 여건을 반드시 먼저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은 관련 자료 측면에서 흙막이 구조 도면을 우선 검토를 해야 된다. 터파기를 할 때 흙막이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흙막이 구조 도면을 보고 이 구조 도면이 제대로 여기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굴착 심도 몇 미터 이하까지 굴착할 것인지 아니면 그 굴착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도면을 보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흙막이 설계 도면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흙막이 공법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공사 이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그 토공사 물량 내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누락된 건 없는지, 과소평가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집안조사 보고서, 용역회사에서 작성한 집안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집안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모든 설계 도면과 그다음에 발주자의 그 기획사항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집안조사 보고서에 근거해서 흙막이 도면이 적정한지 아닌지, 아니면은 굴착 심도와 면적에 비추어서 흙막이 공법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조사 보고서, 특히 토질주상도의 내용을 우리는 잘 주목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차시에서 자세하게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관련 자료를 먼저 현장에 가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근거해서 현장 답사를 해서 대지 현황과 주변 여건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지 현황이라는 거는 대지의 그 형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적이라든지 고저 상태, 형상이라고 하면은 대지가 장방향으로 잘 생겼는지 아니면은 예각으로 둔각으로 아주 복잡하게 못생긴 대지인지, 넓은 대지인지 좁은 대지인지, 높은지 낮은지, 그 편차가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현장 가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지 경계선이 어디이고, 그 다음에 대지 경계선 안에서 어느 정도 들어와서 건축선이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측량한 그 성과표를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 표석을 설치하고 벤치마킹을 표시하거나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지상, 지중, 장애물 유무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은 이설을 한다든지 보양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관련 기관, 수도와 관련된 기관, 전기와 관련된 기관에 이설 신청 신고를 좀 해서 적정한 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 현황을 보면서 우리가 사전에 조치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여건이 있어요. 주변 여건은 집안의 그 인접 집안 현황이라든지 인접 구조물 현황, 인접 집안 현황이라면은 이 건축대지 옆에 이게 건축대지라고 하면은 이 건축대지 옆에 하천이 있는지 아니면은 도로가 있는지 아니면은 공원이 있는지 이런 그 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의 그 대지의 그 용도 그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변에 그 근린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주택이 있는지 아니면은 상가 건물이 있는지 이런 그 시설물들 현황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을 접근로를 이쪽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쪽으로 해야 되는지, 접근 가능한 이 공사장 접근로의 그 가능한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주택이 있다든지 생가가 있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의 개연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전 조치를 해야 되죠. 뒤에 자세하게 언급할 계측 관리와 관련된 계측기기를 배치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초기 상태를 미리 기록을 해놓고 공사 진행에 따라서 그 초기치가 변하는지 안 오는지 이런 걸 가지고 민원의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조사는 관련 자료 검토, 대지 현황 검토, 주변 여건 검토 이렇게 세 가지를 검토하면서 공사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공사 일반 사항에서는 일단 첫 번째 사전조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공사는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이냐, 공사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일단 우리 교재에서는 공사 유형에 대해서 세부 공정이라고 해놨는데요. 세부 공정. 토공사에 대한 세부 공정은 무엇이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터파기 공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흙막이 공사가 됩니다. 작은 건축물을 짓는 공사라고 하면 굳이 흙막이 공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실도 뭐 1층만 판다든지 아예 지하실이 없다든지 하면은 흙막이가 필요 없지요. 그렇지만은 대규모 공사를 할 때는 지하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깊을 경우에는 지하 6층, 7층까지 지하 주차장 주차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중을 굴터야 되는 그런 경우가 도심지에서는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막이 설치가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는 흙막이가 필수적인 그런 부대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공사라고 한다면은 터파기 공사와 흙막이 공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교재 보시면은 터파기 공사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첫 번째 집안 굴착, 그 다음에 이제 배수 공사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터파기라고 하면은 흙을 파는 과정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을 위해서는 배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터파기 공사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은 집안 굴착 공사와 배수 공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 굴착도 우리가 나눠본다면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집안 굴착도 또 나눠보면은 일반 토사 굴착이 있고 그 다음에 암파쇄 공사가 있습니다. 암굴착 공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집안 특성상 5m 이하의 그 지중해는 항상 암이 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만 팔 수가 없고 암이 나오면은 암을 부숴서 파쇄해서 기초 예정 조명까지 굴착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사 굴착, 암 파쇄 이렇게 집안 굴착을 크게 나눠 볼 수 있고 이 토사 굴착을 하는 과정도 어떻게 굴착을 할 것이냐 방법론으로 나눠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또 이제 터파기 공사에서 언급을 할 것이지만 일단 여기서 먼저 언급을 한다면은 토사 굴착은 일단 그 트럭이 굴착면까지 들어가서 경사로를 타고 들어가서 굴착토를 운반해서 나오는 직상차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인을 이용해서 크레인으로 버킷에 흙을 담아서 두레막 같은 버킷에 흙을 담아서 퍼올려서 잔토 처리를 하는 그런 그 버킷 방식이 있습니다. 현장 소장이라면은 가장 좋은 건 어떻습니까? 직상차 방식이 그 토사 굴착을 하는데 가장 효율이 높은 방법이지만 깊은 굴착을 할 때는 경사로에 그 급경사가 됐을 때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터파기 공사는 집안 굴착과 이제 배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배수는 흙막이 바깥에 있는 물이 굴착장으로 들어온다든지 비가 와서 굴착장에 물이 고인다든지 아니면은 굴착장에서 땅을 파면서
피압 대수층에서 물이 솟아 올라온다든지 하는 이런 그 지하수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 물들을 장위로 이렇게 펌핑하는 그런 공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파기 공사에서는 집안 굴착과 배수 공사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배수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 물을 잘 퍼 올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의 물이 굴착장으로 몰려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드릴 흙막이의 차수성이 매우 중요한 그런 그 결정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흙막이 공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 흙막이는 어떤 공사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세세한 거는 그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 흙막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토류벽, 또 하나는 토류벽을 지지하는 지보공. 그러니까 토류벽, 지보공이 되는 겁니다. 토류벽은 뭐냐면은 흙의 흐름을 막는 벽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흙의 흐름만 막는 게 아니라, 흙이 굴착장으로 무너져 들어오는 것만 막는 게 아니라 흙과 함께 섞여 있는 지하수가 굴착장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류벽은 일단 흙의 토합에 견딜 수 있는 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막을 수 있는 차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토류벽이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토압과 수압을 받아가지고 힘을 받기 때문에 그 힘을 버텨줄 수 있는 지보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보공이 뭐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터파기 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스트러트 공법이 있다든지 SPS 공법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그라운드 앵커 공법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터파기 공사에서는 우리가 암파쇄 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수험에 대비하는 분들은 잘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흙막이 공사에서는 토류벽 공법과 지보공 공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둬야 됩니다.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은 토류벽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은 슬러리월이 있어요. 슬러리월 공법하고 CIP, 그 다음에 SCW, 요 세 가지 공법이 대표적인 토류벽 공법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공법이 있지만은 이 세 가지를 먼저 한 다음에 살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보공 공법에서는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좋은 공법이 그라운드 앵커, 뭐 옛날에는 어스 앵커라고 그랬는데 그라운드 앵커 공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SPS 공법, DBS 공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IPS 공법. 그래서 이런 공법이 있다는 것만 교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고, 세세한 것들은 중요한 그 문항에 가서 다시 또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사 유형으로서는, 토공사 유형으로서는 터파기 공사와 흙막이 공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공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제 공사 관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공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시공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과정을 입회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사가 안전해야 되니까 계측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공사관리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 시공계획은 토공사 시공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시공계획에서 뭐 공사 일정 계획을 하고 장비와 인원 투입 계획을 하고, 이 토공사 장비는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장비 계획과 인원 투입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 계획,
안전계획이 시공계획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전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계측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사관리상에서는 시공계획, 그다음에 이제 공사업체 선정 대부분 이제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하드급 공사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력업체가 이 필요한 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면허업체가 작업하는 내용이 적정한지 아닌지 계약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적정한지 아닌지를 입회를 해서 그다음에 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정한 게 있으면 시정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과정에서 위험 사항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서 계측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이 계측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일 문항으로 단일 차시에서 자세하게 뒷시간에 그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공사 일반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살펴봤어요. 요약을 해보면은 사전조사는 일단 토공사 일반에서 다루는 거는 사전 그 검토 사항은 무엇이 있느냐 토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토공사의 유형은 무엇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공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 이러한 그 폭넓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요약을 드리면은 사전 검토 사항으로서는 관련 자료 검토, 그다음에 대지 현황 검토, 주변 여건 검토, 대지 주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공사 유형으로서는 터파기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흙막이 공사가 있다. 그리고 공사관리 사항으로서는 시공 계획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사업체 선정에 대해서 유자격 업체인지 아닌지, 또 인원과 장비가 제대로 그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입회하고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측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 첫 시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